아, 네,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못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사실 배가 고파가지고 뭐 좀 먹고 왔습니다. 네. 찌님, 지금까지 이렇게 쭉 얘기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개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종종 하는데, 작업 방송을. 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근데 보통 저만 말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자유롭게 말도 했다가 또 작업도 했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언제 끼어들어야 될지를 잘 살펴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 오늘 주인공이신데 뭘 끼어들 생각하시면 그냥 말하시면 됩니다. 말하면 돼요. 우리를 무시하고 말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렇게 간만에 뭔가 제가 저의 얘기를 이렇게 막 마구마구 해도 들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기분이 좋죠. 나 처음에 작가님 만났던 얘기 해도 돼요? 네네. 해주세요. 제가 그때 부산 뭐였죠? 완결 파티. 완결 대잔치 갔는데 저는 사실 작가님들 요즘 작가님들은 다 이런가 했어요. 사실 처음에 이제 라방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걸 잘 안 듣는 사람이었는데 남편 만화를 너무 재밌게 보고 근데 마침 라방을 한대. 그래가지고 그걸 듣는데 이제 완결 대잔치 얘기 나오고 타이밍도 맞고 해갖고 이제 바로 이제 라방을 들으면서 그날 저녁 이제 매일 막 썼는데 이제 부산에 가서 이제 작가님을 처음 뵀는데 그 당시 어땠냐면은 라방을 하시니까 굉장히 외향적인 분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갔는데 그날 또 착장이 레드벨벳 착장을 하고 오신 거예요. 빵모자 쓰시고. 그래서 딱 포문을 여는 게 자, 내 노래를 들어 이러면서 시작을 하셔.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파티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 진짜요? 여는 노래를 항상 꼭 불렀어요. 어머. 그때가 아니 노래방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했죠. 사실 그쵸. 안 간지도 오래돼가지고. 안 간지 이제 1년 2년 넘었지. 네. 그래갖고 그때 불렀던 게 음파. 맞아요. 이걸 부르셔갖고. 아, 진짜. 근데 목소리 되게 이뻐요. 그래가지고 이게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아. 내 목소리 들어 이거야. 아, 진짜? 내 노래를 들어.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도 계속 이제 이미지가 있었지. 외향적인. 근데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접하면은 되게 또 다른 이건 또 다른 분이신. 되게 조심스럽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너무 제가 좀 진지해가지고 무대 같은 곳에 오히려 서게 되면은 그냥 가상의 나를 하나 만들어서 부캐를 예전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항상 빨간색 옷을 입고 저희 8월에 그때 성우 행사 했을 때도 빨간색 옷을 입고 나와서 또 MC를 보고 그때도 MC 엄청 잘 보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실수를 만회하고자 지난번에 너무 우리가 기억에만 의존해갖고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이거였나 저거였나 모르겠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갖고 이번에는 제가 자료를 좀 챙겨왔습니다. 이게 다 눈앞에 뭐야. 띠리리. 남편 만화 오디오 프로젝트 1탄에 이제 리워드들이랑 CD랑 이런 것들을 챙겨왔는데요. 대박이다. 저기 팬클럽 미라클 부부 팬클럽 카드가 있습니다. 시리얼 넘버가 다 들어가요. 저는 이런 학생증 굿즈 진짜 좋아하는데 뒷면까지 완벽해요. 정말. 학생증 굿즈는 작가님의 아이디어였어요. 학생증 굿즈 너무 좋네요. 진짜 좋아요. 네. 학생증 굿즈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이제 그 짝사랑하는 막 그런 서사가 고등학생 때 나오니까 고등학교 굿즈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학생증으로 하고 디자인은 이제 저가 학교 다닐 때를 모티브로 해서 2개가 있네요. 하나는 영수고 하나는 한마. 어머나! 또 이제 커플 커플 학생증을 이렇게. 아니 커플 학생증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학생증은 맞아. 다 모든 전교생이 다 전교생이 다 커플이잖아. 일단은 일단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사실 저렇게 플라스틱 카드 형태가 아니라 아예 왜 급식 카드도 같이 겸용해서 찍을 수 있게 하고 막 바코드도 달려 있고 그렇더라고요. 학생증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저도 학생증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명찰만 있어요. 그래도 왜 종이 학생증이라도 그런 거 그치. 없었어요? 이렇게 코팅돼 있는 거 있었는데.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날 수 있죠. 우리 기억이 안 나요. 우리 고정 멘트 같아.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학생증이 있어야 되니까. 네, 왜냐면
다닐 때는 회수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회수권 살려면 학생증 냈어야 됐거든요. 회수권이래. 회수권 세대. 회수권이 뭐예요? 알았다. 아니 안 물어보고 싶었는데 정말 모르겠어서. 응답하라 네. 1988이나 이렇게 보시면은 나와요. 대답을 해줘. 회수권이. 승차권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토큰은 아세요? 더 갔어. 뭐? 토큰. 토큰. 그쵸. 아니, 어제 이제 회사에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콤파스 얘기가 나왔어요. 최근에 모 프로그램에서 콤파스가 길다는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 패널들이. 정말? 알아들으세요? 작가님? 콤파스가 길다고요? 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다리. 뜻은 잘 모르겠는데 콤파스는 알거든요. 큰일 났다. 어떡해. 이 관용으로 모르겠어요. 다리 기럭지가 진짜 길다고. 모르는구나. 다리 기럭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넓게 보폭이 넓죠. 보폭이 넓다고. 보폭이 넓다고. 네. 콤파스 알긴 알죠. 네. 초등학생 때 원그림 그렇구나. 쓰고. 그걸 사람한테 쓰진 않는구나. 아무튼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회수권 같은 경우는 이제 답을 안 했죠. 네. 아니요. 이게- 버스 이제 승차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장 종이로 되어 있어요. 종이로 되어 있는 10장을 사서 10장 단위로 사서 그쵸. 하나씩 잘라서 내는 네. 건데 학생 거가 싸니까 그거를 사는 거죠. 네. 그럼 그래서 이거는 요즘 학생증은 아니고 한 한 세대 전? 네, 11년, 10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 대상고등학교는 조금 사연이 있는데 가상의 고등학교거든요. 어. 네, 이 친구들이 고향이 노원이라는 노원구예요. 그래가지고 노원구에 있는 고등학교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대상고라고 지었어요. 어머. 이거 실제 이제 거기에 존재하진 않지만 우선 여기 학생증이랑 같이 들어왔던 게 이게 폴라로이드가 있는데 이게 작가님의 또 기획으로 기억이 네. 안 나시나요? 아니요. 약간 커플 사진 이런 느낌으로 컨셉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이게 두 번째고 첫 번째가 이제 둘이 그냥 너무 귀엽다. 같이 영상과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 컨셉인데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사진을 제대로 찍었다가 한마가 이제 갑자기 뽀뽀를 해가지고 카메라 기습적으로? 흔들리고 다음에 이제 놀라는 장면이 연속으로 이렇게 짜자작 찍힌 그런 컨셉으로 잡았죠. 그래가지고 두 번째 녀석들. 기습 뽀뽀 이거는 네. 화면이 흔들려 있습니다. 그렇죠. 의도한 일부러 거죠. 그렇게 했죠. 이런 디테일 하나까지도 신경을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느 아이돌 굿즈 못지 않아요. 포토카드. YCH? 그 용철이 사인이에요. 용철이 사인이구나. 네. 애들 사인 다 이렇게 디자인하셨구나. 디자인을 했었고 원래 오디오 드라마 하기 전에 제가 포토카드를 그러니까 그 캐릭터별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나눔을 하거나 판매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친구들 사인을 다 제가 만들어가지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했어가지고 종류가 거의 20종 가까이 되나? 10종 넘게 되나?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좋아하는 캐릭터들만 간직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배지 케이스도 너무 고급스럽고 정말 세트 회장 가가지고 대박. 사도 이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이 케이스 정말 너무 좋네요. 장식해두고 싶어요. 이 퀄리티 무엇? 로고 디자인이랑 이런 거 되게 잘하셨다. 이걸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포장하고 포장재 생각하면은 저 일단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 업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앨범을 갖다가 하나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은 그 안에 이제 구성된 굿즈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팬들이 사는 개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굿즈 내용 구성을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박이 들어간 거라던가, 네. 일단 박이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후가공이 맞아요. 들어가기 때문에 인쇄해서 엄청 비싸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가공에. 그쵸. 그러니까 감사 엽서 같은 경우에도 이거 무광 코팅 해야 되는 거고. 거기다 이거 프리미엄북도 청박에다가 안쪽 보면은 굉장히 두께가 있는 두께 몇 그램이에요, 이거? 절대 비치지 않는 종이. 이런 거 은근 비싼데 다른 분들 잘 모를 수가 있죠. 진짜 이런 거는 사실 디자이너님이 좀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부분이긴 한데 이제 저한테 되게 강조하셨던 부분이 어쨌든 이렇게 굿즈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개인이 가볍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굿즈가 아니라
정말로 뭔가 구매한 그런 느낌이 드는 진짜 같은 걸 좀 만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던 것 같아요. 이 사인 밑에 써있는 글씨도 직접 쓰신 건가요? 네, 이제 멤버들별로 글씨체를 조금씩 바꿔서 써요. 이런 디테일 정말 좋아요. 그렇죠. 최대한 어쨌든 아이돌 캐릭터니까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아이돌처럼 좋아하실 수 있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2차원 아이돌 좋아하다 보니 이런 사인 굿즈 진짜 좋아하거든요. 뭐 홀로그램 스티커, 사인 카드, 메시지 카드 네네. 그런 류를 가장 좋아해요. 네, 작가님도 진짜 진심이셔갖고 엄청 많이 만화도 많이 그려주시고 이거 리워드 만드는데 만화도 되게 재밌습니다. 오디오 드라마 이쪽에 후기 만화도 엄청 재밌습니다. 텍스트의 양을 보세요. 진심이셔요 아주. 작가님이 직접 출연을 하셨거든요. 오디오 드라마에 제가 번외편에 직접 이렇게 출연을 하게 돼서 했는데 처음에 저한테 전달을 주신 거는 제가 심사위원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그 한마리 영수가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에 이제 제 뭐 음색이 너무 불안하고 제 점수는요? 이러는 장면이었는데. 그러니까 만화 중에서도 장진 심사위원이니까 그 연장선에서 해보자 재미로. 네, 그랬는데 막상 그때 이제 들어가서 녹음은 잘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마리 영수랑 대화를 할 때 엄청 작게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오케이를 했는데 나중에 완성된 걸 들어봤는데 너무 대놓고 제 목소리가 거의 한 5초? 16초 가까이 제 목소리가 그냥 생으로 다 통째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사실 가끔씩 오디오 드라마 다시 들었다 보면은 제 목소리가 나오는 장면에서 막 너무 짜증이 나는 거 있잖아요. 마치 왜요? 마치 그 갤러리로 막 그 사진 같은 거 막 보고 있다 갑자기 내 사진 내 셀카 모드 빵 나오는 때 막 막 이러는 것처럼 내 목소리를 내가 듣기가 너무 싫은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그 나오는 타이밍을 항상 항상 잊어먹어가지고 나올 때마다 아우 이러면서 네 너무 막 맞아 그랬었지 이런 느낌으로 그때 악몽이 막 떠올랐어. 악몽. 근데 이거는 진짜로 뭐라 그래야 되지? 극 중에서는 배경으로 나오는 거니까 테레비 배경이니까 배경 소음으로 이제 들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처럼 이런지 이제 그 제작해주시는 쪽에서 아주 그냥 티를 다 내주셨더라고요. 녹음했다라는 티를. 이거 배지도 대지를 두 종류를 다 그리신 네. 건가 봐요? 배지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로 만들어봤는데 좀 달고 다니는 거니까 일코어가 좀 되면 좋겠다 해서 일부러 조금 알아보기 힘든 귀여운 동물 캐릭터를 알아보는 사람 동지야. 디자인을 했어요. 귀여워. 옛날에 이제 이런 쪼매난 캐릭터들 약간 코팅해가지고 요들을 오려가지고 열쇠고리처럼 만들어서 뒤에 막 한 수십 개, 수백 개씩 달고 다니고 막. 혹시 해보셨나요? 그 그림 그려서 코팅해서 가방에 달고. 중학생 때 맞아요. 네. 했었죠. 저희도 그때 한참 그런 게 유행하고 막 그랬으니까 손 코팅도 하고 문방구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네, 잘라가지고 이제 열쇠고리 달고 다니고. 그치, 저 캠배지도 만들었었어요. 아, 진짜? 집에서? 친구랑. 앉아갖고. 와. 그거 기계가 있어요. 맞아요.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 눌러서 만드는 거. 맞아요. 나는 이제 그렇게 수작업한 거는 친구가 코스프레 한다고 했을 때 찡이 이거 뚫는 거. 동대문이랑 을지로를 가가지고 그거 사왔더라고요. 그 찡 박는 거를. 이걸 맡기면 그때는 맡기면 진짜 비싸. 맡기면 진짜 비싸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공유를 하는 게 있긴 있네요. 이 덕질의 범위가 똑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학생 때 덕질이라는 거는 원래 돈도 없고 가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되는 그런 덕질이니까 좀 한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세대랑 상관없이 좀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하긴 그러네요. 솔직히 저는 아이돌 팬 같은 게 아니라도 그냥 다 뭘 좋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아이돌 팬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너무 공감이 가고 그랬어요. 예. 저는 좀 신기했던 거는 이 얘기가 아이돌 만화 얘기여서 아이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볼 거다. 주로 그렇게 많이 보시겠지 했는데 아이돌 문화를 하나도 모르시는데 그냥 BL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BL 만화 팬분들도 되게 많이 보셔가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만화를 그릴 때 나는 BL이 좀 약해. 그러니까 이 만화의 BL 감정선이 많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쪽이었는데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게 BL 장르 만화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재미가 조금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좀 네, 생겼었거든요. 전체 관람가여서 너무 좋은데. 아니 진짜로. 전체 관람인가? 우리 그러고 보니까 15세 외전 녹음할 때 굉장히 진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거를 15금이 어느 수준까지가 15금인가. 맞아요. 거의 저는 만화로만 봐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고민을 하셨는데요? 영수랑 한마 외전이 조금 수위가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15금보다는 조금 있는데 그게 만화 연재 당시에 이제 한마랑 영수랑 둘이 잘 되고 그 다음 회차에 마지막 컷에 둘이 같이 침대에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 편이 나오고 댓글이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대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데 대체 갑자기 얘네가 둘이 마음을 확인하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왜 둘이 갑자기 자연스럽게 침대에서 자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를 생략해서 자연스럽게 얘네가 진전이 됐다를 보여드린 거였는데 그 장르로서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이. 왜 이게 관계가 진전이 됐는지를 내가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였어요. 의무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되게 그날 당시에 내가 그 에스크라고 그 익명 질문란을 열어놨었는데 익명란이 완전히 터질 만큼 엄청나게 많은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럴만해요. 진짜. 네. 제발 번외를 당연하지. 보여달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은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그날 밤에 이제 막 밤을 새워가지고 번외편을 추가로 그렸는데 그게 한마영수 번외편이었고 이제 대략적인 어떤 두 사람의 거사에 대한 얘기가 조금 담겨 있다 보니까 수위가 살짝 높아서 근데 이제 성인을 달 정도는 또 아니어가지고 그쵸. 네 그렇게 뒀는데 이게 나중에 오디오 드라마로 각색이 되고 또 지금 단행본으로 또 되면서 이게 다시 실리려니 굉장히 애매한 수위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녹음할 때 사실 저는 외전을 녹음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성우님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계속 읽으면서 그냥 녹음을 막 그냥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거기 모든 공간이 다 프로시고 다 그쵸.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나 혼자서만 마치 어린애가 돼가지고 이게 되는 건가? 괜찮은 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러면서 이렇게 어떡하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우님들 너무 막 프로페셔널 하시니까 그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막 진행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의 글이면 재밌게 듣는데 이게 저는 제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쓴 대사를 남이 읽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성우님께서 멘트를 읽어주실 건데 듣고 싶은 멘트를 써오세요라고 했을 때 그 멘트를 써서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이 그걸 낭독해서 읽으면은 정말 민망하잖아요, 사실. 내가 쓴 글을 남이 읽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만화적 얘기로서 존재하지만 결국 내가 쓴 글이니까 내가 쓴 대사나 글 같은 거를 읽으시는데 그냥 한없이 죄송한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영수가 욕을 할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이런 상스러운 말을 성우님 입에 읊게 하단 이런 그런 마음이 들고 막 뭐 이렇게 신조어 같은 거 있죠. 렬루. 그런 게 이제 당시엔 신조어였는데 지금은 이제 고어 사어가 되어버린 그쵸. 유행이 지나버린 유행어를 읊고 계실 때 너무 죄송하고 이런 거를 왜 이렇게 읽게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남편 만화가 지금 단행본으로 나왔잖아요. 그것도 이제 2주쯤 됐나? 네. 그쵸. 지금 사오신 거예요? 한 권 더 샀죠. 저 이따 집에 갈 때 세트 드릴 거야.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세상에 핑크예요. 진짜 거야? 이렇게 단행본이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맞아. 어떻게 나왔는지 너무 궁금해요. 원래 저는 단행본 낼 생각이 정말 없었어요. 네네. 이게 만화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서 만화여가지고 아예 그 판에 올리는 것조차 불가능한 그런 만화였고 방법이 새로 그리거나 아니면 그냥 제가 야매로 편집을 그냥 어거지로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정식 출판사로 날 수가 없는 그런 퀄리티로 그냥 혼자서 동인지 출판을 하는 거죠. 독립 출판이라. 네, 사실 그 방법밖에는 없었는데 제가 남편 만화 웹툰 연재 제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유로 다 거절을 했고 제가 끝까지 그리고 싶기도 하고 연재 제의가 왔다는 게 작가님이 그리는 게 아닌 걸로
원화가를 아니라 그렇죠. 보통은 제가 업계에서는 스토리 작가로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스토리 작가로서 제안을 해주시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앞부분 퀄리티를 보면은 거의 뭐 콘티에 가까운 그런 퀄리티니까 좋은 작가랑 함께 만나서 작업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의도 많이 받았었고요. 근데 뭐 물론 그것도 저는 좋지만 이제 당시에 제가 좀 전속 작가 활동을 하고 있었어서 다른 계약이 안 됐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저도 그냥 이 만화는 취미로 그리고 싶어가지고 거절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고 완결을 냈었는데 위즈덤 하우스에서 처음에는 소설로 제의를 해주셨어요. 소설 연재 제의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소설을 잘 못 쓴다. 글 쓰는 거랑 만화는 좀 다르니까.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소설은 잘 못 쓴다 했는데 일단은 만나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나서 이제 막 설득을 하셨는데 저희가 얘기를 하는 중에 근데 저는 그러면 소설을 쓸 거면은 차라리 그냥 이걸 다시 만화로 그리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내가 어느 순간 계약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담당자 편집자님께서 또 만화에 너무 애정을 가져주시고 하나하나 다 손봐주시고 너무 감사하게 꼼꼼히 봐주셔서 이게 편집자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걸 되게 느꼈어요. 출판 작업을 같이 하면서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에는 남편 만화 이번에 제가 올린 웹용을 이제 판형에 맞게 얹어주시고 출판사 디자인팀에서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를 그리고 다시 그렇게 그려서 보내면은 또 맞춤법이라든지 비문, 욕설 이런 걸 다 걸러가지고 정제를 또 다 해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는 그런 건데 저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책이 정말 나만의 그러니까 내가 혼자 고생해서 되는 건 아니구나. 출판사 그러니까 출판을 하는 책은 그런 많은 사람들의 힘이 되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이게 몇 권 완결 예정이죠? 6권. 네. 혹시 뭐 박스 세트 같은 거 예정이 있나요? 아마 있지 않을까? 박스 세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요. 보통 마지막 건 한정판. 그걸 하면 딱 예쁘게 꽂아놓을 수 있죠. 옛날에는 왜 만화가면은 그 단행본이 막 너무 당연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만화가가 되면 그렇게 내 책이 딱 나오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마음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고된 작업이었고 너무 돈이 안 되는 작업이고 악계연도 단행본은 나왔잖아요. 네 나왔죠. 그때랑은 되게 많이 다른. 아니요. 근데 오히려 악계연 나왔을 때가 더 감격적이었어요. 제 첫 책이어서. 그래서 막 이렇게 SNS에 막 이렇게 글도 쓰고 그랬거든요. 되게 감격적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남편 만화 나왔을 때는 생각보다 막 엄청 그런 감격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글 그림을 저를 달고 막 그래도 책이 나왔구나 이런 마음이었고 오히려 이게 고생을 너무 하니까 그냥 무사히 나왔구나 이 생각이 들지 막 뿌듯하고 막 그런 감정이 좀 덜 들더라고요. 너무 슬픈 그런지. 얘기인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4권 분량 작업하셔야 되고 그런 생각하면은 진짜 마무리되면은 그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요? 딱 이렇게. 한숨. 되게 고된 한숨. 고된 한숨.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그쵸. 이거 연재할 때 주간 마감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제가, 스케줄이 일요일부터, 그러니까 아예 하루 단위가 아니라 반나절 단위였어요, 스케줄이. 그래서 일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수요일까지 그 콘티를 하고 보내드리고, 이제 수요일 저녁부터 반나절 쉬고, 이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남편 만화 작업을 했는데 남편 만화 단행본 작업? 네, 단행본 원고 작업을 한 거죠. 그거를 하는데 분량도 많은 편이고 막 그러니까 그걸 했어요. 3시간 자고 작업도 작업하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면 3시간씩 자는 거죠. 끊어서. 근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 스케줄을 본인이 짜는 거예요? 아니 애초에 연재 마감일이 있으니까 거기 맞춰야 되니까요. 근데 또 그 와중에 제 몸만 그래서 올리시고 제 몸? 너
너의 비밀에. 너의 비밀은, 네, 간간히 올렸죠. 제가 취미도 많아고, 업도 좀 많아, 직업도 많아고 이래서, 결국 만화를 직업적으로 그리면서 막 힘들거나 좀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 오히려 만화를 그리는 또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습관.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앉아서 그림만 그리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때, 네, 너의 비밀에도 좀 그 비슷한 느낌으로 연재 계속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죠. 저도 약간 그거는 지금, 그건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는 거죠? 네. 제 포스타입이 거의 멤버십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너의 비밀에는 자유연재여가지고, 이게 멤버십이 월 3,000원씩이에요. 근데, 빵집 멤버십? 네. 그 멤버십을 결제하고 만약에 내가 너의 비밀에를 보고 싶은데, 연재가 주기가 한 달이 넘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볼 때마다 3,000원씩 결제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편당.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아예 얘는 유료로 아예 빼서 편당 200원씩 올려놓고 이제 멤버십은 멤버십대로 또 따로 유지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멤버십은 그럼 3,000원을 내고 들어가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일단 제 만화 블로그에 올라온 만화들을 계속 감상을 하실 수 있고. 네. 지금 유료로 올라와 있는 것도 그냥 아무 때나 다. 네, 맞아요. 유료로 걸린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월 카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스티커 같은 걸 만들면 좀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장기 구독자분들은 제가 단행본 친필본을 직접 만들어서 카드랑 같이 발송을 해드리거든요. 포장도 너무 예쁘게 잘하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거 받으면은, 이거 선물 받았어. 그 기분 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1권을 딱 냈을 때, 멤버십에 가입하신 모든 분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사비로 제 책을 사서 그렇게 포장을 해서 다 보내드렸었어요. 이게 취지 자체가 저희가 보통 책을 내면 지인들한테 한 권씩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지인의 그 3년간 이 만화를 응원해준 사람들도 포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한테 내가 책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고, 이건부터는 이제 장기 구독자분들 중에서 일정 수만큼 드리고 있어요. 신청을 하면. 근데 정말 팬들과의 교류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지. 그렇죠. 빵집 멤버십만 해도 기획이 계속 필요한 거고. 카드 받아가세요. 그거 계속 하시고. 맞아요. 네. 그 너의 비밀을 보면은 학교 시대물이라고 써놓으셨잖아요. 저 그거 보고 진짜 빵 터졌거든요. 아니요. 그게 처음에는 그 시대물이라고 얘기를 안 써놨는데 이제 밑에 댓글로 요즘은 외국어라고 안 하고 영어라고 해요. 요즘은 언어라고 안 하고 국어라고 해요. 이렇게 막 올려주셔가지고. 진짜? 네. 그러니까 오류를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2010년, 12년 때 이야기다. 이렇게 아예 받고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이런 게 진짜 나이 들면서 저도 느꼈던 건데 저희 땐 다 양호실이라고 했는데 요즘 보건실이라고 한다고 그러고. 그거 들어보셨어요? 요즘 아밀라제는 아밀레이스라고 한대요. 그거하고 부탄은 뷰테인. 부탄가스? 네. 뷰테인 가스? 맞아. 요오드를 아이오딘 이렇게. 12지장은 샘청자라고 부른대요. 진짜 학원물 요즘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아예 못하겠어가지고 포기하고 그냥 이거는 시대극이다. 아예 이렇게 받고 시작을 했어요. 창작에 이렇게 자꾸 연대가 들어가는 거 너무 힘든 것 같네요. 내가 중고등학생 대상 뭔가를 기획해봤자 이건 판타지물밖에 안 되는구나 했는데 맞아. 거기에 시대물입니다라는 말 들으니까 이거구나. 시대물. 이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콘텐츠 기획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쪽 바닥에 발을 담그고 있지 않으면 정말 기획이 힘든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 헤르메스 오라버니가 나와서 본인이 기획하면은 응답하라 1997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정말 기획자들은 그래서 계속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그 연령대라고 해야 되나? 그 소비자들의 연령대가 지금 가장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세대가 사실 30, 40대거든요.
그렇긴 한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이제 BL 작가가 있는데, 그분도 하시는 얘기가 되게 예스럽다라는 얘기를, 이제 리뷰들을 볼 때가 있대요. 그러면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옛날 사람이구나, 이런 게. 그리고 그게 유행도 있고, 소재도 유행이 있고, 그리고 콘텐츠 쪽은 계속 자기 개발도 필요하고, 이게 사람이 잘 가진 거를 계속 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콘텐츠 하는 사람들이 경험도 이것저것 많이 맞아요. 해봐야지 영감도 받고 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작가님 앞에서 너무 껍데기 중에 자랑하는데요. 지금 와서 중고등학교 입학할 수도 없고. 저는 맞아 약간 비슷하게 제가 BL 장르를 하면서 군대를 너무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잘 너무 몰라. 저는 주변에 남자 형제도 없고 친한 남자도 많이 없어서 군대 얘기를 많이 못 들어봐가지고 거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문외한이어서 저번에 남편 만화에서도 군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보시는 분들이 군대나 뭐 이런 건 어떻게 하냐 질문도 하시고 뭐 배지를 받으면 어디서 일을 할 것 같냐 이런 질문을 막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영수가 뭐 어디서 뭐 무슨 뭐 어떤 병사로 일을 했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남편 질문 아니에요? 여자들은 들어도 답을 들어도 감이 없을 것 같은데. 대충 그런 궁금할 것 같긴 해요. 뭐 컴퓨터를 했다든지 뭐 그런 거. 그렇죠. 뭐 운전병이나 뭐 이렇게 그런 역할에 따라서도 취사병 이런 거에 따라서도 그 친구의 캐릭터가 나오니까 그 해석을 하고 싶으셔서 되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그 영수가 군대 가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엄마가 이제 배웅을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한 컷을 그리려고 제가 그 군대 입대하는 다큐멘터리를 봤었어요. 이렇게 신병들 이렇게 막 어머니가 와서 막 가족들 3, 4, 5 모여서 배웅하고 그러니까 대충 그 공기랑 분위기를 알아야 제가 선이라도 끄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한번 입대해서 정말 내가 근무를 해봤으면 알 텐데 이런 생각마저 들 만큼 답답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거 딴 얘기인데 예전에 작가님들 이렇게 만나면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재벌이 돼본 적이 없어서 재벌 캐릭터 그리는데 얘가 얼마 자산을 갖고 있는 애라고 해야 되는지 설정이 감이 안 온다. 예를 들어갖고 얘가 수백 년을 산 뱀파이어인데 그저 자산이 되게 많은데 수백 년을 살았는데 얼마가 있어야지 적정한 건가? 감이 안 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 적이 있어요. 비슷하게 맞아. 저 남편 만화에서도 그런 거 되게 느꼈던 게 그 만화 장면 중에 영수가 한마 집에 놀러 오는데 한마한테 너 먼저 씻어라고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한마 집은 방이 2개고 화장실이 2개인 아파트예요. 고급 아파트. 그러니까 사실상 영수는 게스트 화장실에서 씻으면 되고 한마는 본인 화장실에서 씻으면 되니까 너 먼저 씻어라는 대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굳이 따지면 원룸이 아니니까. 그치. 근데 저는 한 번도 화장실이 2개인 집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야 너무 당연하게 친구가 놀러 오면 너 먼저 씻어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환경에서 자란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너무 그렇게 당연하게 적고 나중에 이제 뒤에 들어서 알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엄마한테 하소연했던 적이 있어요. 미치겠다. 내가 화장실 2개인 집에서 안 살아봐가지고 엄마. 아니 근데 이거 뒤에 대해서 너무 위기적인 그거다. 같이 씻어야 되는데 언젠가는. 그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은 너무 당연하게 제 머릿속에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것은 베란다가 있고 막 이렇게 방이 2개 있고 뭐 거실이 딸려 있고 약간 이런 식인데. 요즘에는 베란다를 없애는 아파트도 많잖아요. 그쵸. 신축 아파트는 다 확장해서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이 엄마가 신축 아파트를 샀는데 베란다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대체 한마는 그러면 대체 어디서 구축을 산 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추측을 오히려 역으로 하시는 그런 반응들도 있어요. 한마가 사면은 주상복합을 샀을 것 같긴 하네. 그러니까, 베란다 없네. 근데 그치? 이제 아예 집이나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게 안 돼서 이럴 때는 오히려 나이를 먹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내가 경험이 너무 없어서 그런 쪽으로 오히려 묘사를 못하니까 차종도 비슷했어요. 차종 같은 것도 뭐 한마는 무슨 차를 끄나요? 뭐 성인은 무슨 차를 끄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차를 거의 몰라가지고 이제
차종을 그러니까 대충 검정색 차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돌 애들이 좋아하는 차가 있어요. 네, 막 그런 선호차를 제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도 오고 비슷하게는 이제 뭐 향수라든지 명품 브랜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는 어떤 취향인가요? 진짜 힘들다. 뭘 좋아하나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는 명품이라고는 두 개, 세 개 이렇게밖에 몰라가지고 대답 못하고. 얼핏 봤더니 조말론 가기도. 아, 네, 막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시계 비싼 거 해봤자 롤렉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술이나 와인도 진짜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좀 뭔가 고급 취미로 가게 되면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많이 묘사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보다 많이 정말 써보는 그런 경험도 중요하구나 하는데 쓸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빨리 기다리세요. 이제 드라마만 계약이 되면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일단 당장 단행본부터 많이 팔릴 수 있게. 단행본은 사야죠. 이제 제 돈을 투자하고 싶네요. 작가님, 이제 악계연도 끝났고, 그럼 다음 지금 계획은 뭐 작품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일단 단행본 잘 끝내고 네 차기작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가 나온 건 없고 그냥 네네. 천천히 구상을 좀 해볼 생각이에요. 보통 그런 거 영감 같은 거 어디서 받으세요? 사실 뭐 제가 다양한 얘기를 막 하는 그런 사람은 또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 장면이 보고 싶다 아니면 이런 걸 그리고 싶다 이런 감정을 좀 얘기하고 싶다 이런 거에 좀 주목해가지고 만화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기존에는 스토리 작가로만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남편 만화 단행본 작업을 하시면서 제가 봤을 땐 그림 작가로도 데뷔를 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후의 작품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저는 물론 단행본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배운 것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완성된 형태로 내 그림을 완성해보는 거 그거를 되게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플랫폼에 그림을 들고 가는 게 솔직히 조금 망설여질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스토리 작가로 일을 하면서 뭐 댓글에서나 독자님들의 반응보다도 되게 냉정하게 딱 와닿는 게 업계 평가잖아요. 그냥 업계에서 이 그림을 연재시킬 그게 없다라고 딱 판단이 되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겪었고 그러면서 아직은 좀 멀었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더 다듬어가지고 진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있고 당분간은 계속 스토리 작가로 활동을 하시겠다는 얘기시겠네요. 네, 기회 있으면은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해요. 스토리 작가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발전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만화 언제부터 나 만화가가 돼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좀 돼야겠다 해서 됐다기보다는 이게 어쩌다 보니 되었다. 사실 계기는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재미로 아는 친한 그림 작가님하고 같이 만화를 도전 만화에 올렸는데 그게 베스트가 됐고 베스트 도전에서 연재를 하다가 연재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 작가님은 프로 지망하는 작가님이었기 때문에 승낙을 했고 이제 제가 승낙을 하면 연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저는 그러면 좋은 경험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져 오게 되었던 거였거든요. 너무 어린 나이가 대학생이었으니까 좀 한참 학교 다니고 막 이럴 때 데뷔를 해가지고 일을 해와갖고 뭔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사실 연재를 했고 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었고 그러면서 내가 스토리 작가로서 좀 더 능력을 쌓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전을 해와가지고 나는 만화는 좋다. 만화 그리는 게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한 적은 있는데 만화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고 사실 지금도 작가라기보다는 뭔가 더 만화가가 아직도 되고 싶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직업 자체가 뭐 시험을 통과해야 만화가가 되고 자격증을 줘야 만화가가 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결국 나를 인정해야 어떤 작가로 맞아요.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한 작품을 연재해도 내가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작품을 또 연재해도 또 작가라고 자기는 또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이 작가라는 직업 자체가 남이 봐주는 거 또 내가 나를 보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지만도 않고 이게 제가 봤을 때 요즘 시대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잡지 기반으로 할 때는
잡지에 실린다는 그 신춘문예처럼 이제 잡지에 데뷔를 한다라는 개념이 확실했는데 맞아. 요즘은 그게 이게 약해지다 보니까 이런 작가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데뷔하던 그때가 한참 이제 웹툰 사이트들이 막 생겨나고 막 그러던 때여가지고 더 시기적으로도 더 이렇게 시장이 커지던 시기니까 그만큼 사람도 많이 유입이 됐고 또 그만큼 이제 일종의 적자생존처럼 잘 되실 분들은 이제 더 잘 되고 빠져나갈 분들 중간에 또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이고 경쟁을 계속 그러니까 넓어진 시장만큼 해야 됐던 그런 시기여가지고 근데 옆에서 보기에는 사실 계속 작가진이 부족한 느낌인데 아직 현재까지도 뭔가 에이전시도 되게 많이 생기고 그렇죠. 출판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CP사가 많이 생기다 그렇죠. 보니까 작가진이 계속 부족하다는 느낌인데 그게 적자생존에 그 도태되는 경우들이 있나 봐요. 그래도 또 그 안에서도 한 작품 연재하고 계속 데뷔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컴백을 못하는? 네, 그렇죠. 비슷하죠. 그렇죠. 그런 사례도 많고 이거 약간 보이는 관점에 따라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찌님 포스타입에서 아까 댓글을 계속 받았다고 그러셨잖아요. 뭐 질문이라든지. 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커플의 얘기 나오면 거기에 댓글이 많이 달린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맞다. 뭐 후원금 이런 것도 그런 거 영향을 받나요? 네, 저희가 유료 판매는 하지 않았는데 후원 기능을 열어놔서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재밌게 보시면 후원을 하실 수 있도록 해놨는데 진짜 커플이 나온 화수에서 후원금이 엄청나게 확 뛰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신기하죠. 사실. 응원하는 마음인가? 네, 뭐 얘네 더 분량 늘려주세요. 우리의 분량 늘려주세요. 재밌다. 예. 그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그 댓글로도 그렇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후원으로도 자기 의견을 확실하게 표출을 하네요. 네, 그게 포스타입 시스템이 후원을 하면은 그 사진을 같이 보낼 수 있어요. 짤 같은 거를.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짤 같은 걸로 막 자기 마음을 표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재밌게 봤다라는 의미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후원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네 감사하고 재밌었어요. 진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네요. 좀 더 이거는 트위치나 유튜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별풍선 쏘는 것처럼. 요즘 독자들의 경향이 진짜 그렇게 되었구나.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라 작가님에게 응원을 하면은 무조건 막 편지 쓰고 막 단행본 막 이렇게. 그래 단행본. 단행본 무조건 사고. 저는 편지 많이 썼어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본 애도 쓰고 우리나라 애도 쓰고 우리나라는 답장도 받아. 작가님들이 그림 그려서 막 답장도 엽서 주시고 이랬어서 학생 때. 작가님도 메일 같은 거 받으시나요? 감상 메일? 저는 연재할 때는 종종 그래도 메일을 써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거의 댓글로 네네. 비밀 댓글이나 뭐 이제 이런 걸로 또 많이 표현해 주시고 좋아하는 건 좋아한다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괜히 부담스럽지 않나? 막 그런 생각 들고. 네, 표현해 주면 너무 좋아요. 그쵸. 사실. 제가 그 라이브 방송을 할 때도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독자님들이랑. 이게 독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아한다라고 막 격하게 표현을 하는 게 그게 공개 댓글로 밑에 달려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니까 좀 민망하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부끄럽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를 댓글을 쓰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댓글을 읽게 되니까 그냥 좀 민망하고 그리고 자기 닉네임이나 이런 게 노출돼서 작가가 특정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그러니까 단골을 알아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카페에서도 누가 나를 단골로 알아보는 순간 갑자기 부담스러워진다거나 이제 막 그런 식으로. 근데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저도 뭔가 막 표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 너무 이해가 된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창작자 입장에서는 내가 만화를 그려가지고 표현을 해서 올렸는데 댓글이 하나도 안 달리면 이게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이라고.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속상한 거랑은 좀 별개로 재미가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하죠. 그죠. 결국은
그런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독자들이 너무 재밌어요라는 댓글을 쓰게끔 만들 만큼 재밌는 만화를 그려야 되는 건데 그만큼은 못 됐다라는 거니까 약간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결국은 우리는 서로의 부끄러움을 조금씩 나눠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독자님은 부끄럽지만 또 댓글을 달면 내가 가진 나 벗고 있나라는 그 생각을 또 조금 나눠 가져주시고 또 나도 이제 그런 마음을 좀 이해하는 거죠. 독자님 좀 부끄러우실 수 있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 조금씩 나눠 가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일단은 작가는 재밌는 만화를 그려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게끔 하는 거 그거 제일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제 독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너무 재밌게 봤는데 딱히 이렇게 문장으로 특이한 내용이 없으면은 글을 남기기가 힘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평범한 말이고 흔한 말이고 뭔가 영혼 없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재밌게 잘 봤어요라는 말을 안 하게 되고 뭐라도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이 있으니까 그걸 잘 안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가님을 좋아하는 작가님들 블로그나 이런 거를 즐겨찾기 해놓고 보면은 잘 봤다라는 표시로 하트를 누르고 싶은데 그걸 막아놓으신 분들이 꽤 돼요. 공감을 댓글만 이렇게 열어놓고 재밌었어요. 요게 딱 간단하게 이런 것만 있어도 그죠. 네, 힘이 되죠, 확실히. 누가 보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존재를 사실, 드러내달라는. 네, 그게 되게 간단한 말이어도 그런 댓글이 10개, 20개씩 되면 또 되게 힘이 돼요. 다음 편을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니까. 저 궁금한 건데, 처음에 같이 도전 만화 했던 그 작가님은 계속 활동 중이신 거예요? 네네. 지금은 같이 활동 안 하세요? 지금은 그 작가님은 지금 다른 글 작가님이랑 연재 중이셔가지고, 네, 친하게는 계속 지내고 있어요. 어떤 분이시는 밝히긴 좀 그런가요? 웃는 애님. 진짜요? 팀 회장으로 네, 같이 팀 회장으로 하셨던... 데뷔했으니까. 네. 데뷔가 팀 회장이구나. 네네. 남편인데요도 보면은 해랑 장진님 그림이랑 로고에 띡 박혀 있어가지고 되게 귀엽다. 맞아요. 이거 누가 그렸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해님이 만드셨던 것 같고 그때 해님이랑 저는 좀 되게 지인으로 친하게 지내다가 작업 같이 하게 된 사이라서 그래서 둘이서 되게 놀면서 재밌게 작업했어요. 서로 되게 친하기도 했었어서. 온라인 친구였나요? 아니면 대학교 뭐 이런 거? 아니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알게 되어가지고 교류를 하다가 그래서 저희가 만나기로 한 날에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처음 딱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날 밤에 연재제의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첫 만남이 그 웹툰 회사 사무실에서 처음 만났었어요. 웬일이야. 너무 그런 일이 있었었죠. 너무 부러운데,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만화가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웹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약간 이런 거를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지망생들한테도 그렇고. 사실 근데 제가 지망생 분들한테 뭐라고 말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간단하게 생각하면, 결국 만화가 좋아서 만화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쭈니님한테 조언을 뭔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여쭤보셔서 대답을 해드리자면 그냥 오늘부터 하나씩 그려서 올려보세요라는 말이 진짜? 네, 그게 제일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입시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거의 중학생 때부터 맞아요. 되게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만화를 시작하고 입시 미술을 또 거쳐가지고 대학을 또 졸업을 하고 되게 고급 인력들이 만화를 도전하고 맞아요. 또 시작하잖아요. 근데 연재를 한다고 또 그게 끝이 아니라 어떤 커리어를 또 올려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허들이 높고 어려운 직업일 수 있지만 그냥 만화 다 놓고 만화를 그린다라는 행위로 돌아가면 사실은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만화를 그리고 싶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사실 저도 제가 그렇게 그림을 막 엄청 잘 그리고 스토리를 막 엄청 잘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스토리를 막 이렇게 만화적 스토리나 연출 이런 거를 막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냥 너무 만화가 그리고 싶었으니까 부족한 실력이라도 그려서 계속 올렸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분명히 봐준 거였고 그것들이
계속 시너지를 내면서 어떤 지금의 결과로 온 것 같아서 하고 싶으면 계속 올리라는 말을 그쵸. 네 저는 그나마 그러니까 제가 겪은 경험의 풀에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네, 최선의 어떤 네, 답변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조금씩. 그러면 그림은 그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은데 저처럼 이제 그림을 못 그린다. 근데 스토리 작가는 너무 하고 싶다. 썰이 많다. 가지고 있는 아니면 뭐가 있다. 네. 그러면 스토리 작가 대비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 이거는 그림이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러게요. 콘티를 아까 콘티 그려서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네. 원래 만화를 조금씩 그리셨나요? 저는 제가 만화를 옛날부터 계속 그렸죠. 칸 만화라는 걸 그린 건 되게 막 초등학생도 되기 전부터 만화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계속 칸 만화를 그리다가 그게 고등학생 때는 연습장 만화가 되고 그래서 연습장 만화를 막 10권씩 그리고 그랬거든요. 너무 좋아해서.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는 타블렛을 사고 하면서 낮에는 학교 공부를 하고 밤에는 타블렛으로 계속 만화를 그려서 어딘가에 계속 올렸어요. 블로그나 이런 곳에. 꾸준히 올리는데 뭐 생활툰도 올리고 뭐 스토리 만화도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작가님이랑 일을 하게 되면서 제가 컷으로 된 만화를 보내드리면 작가님께서 그거를 작화를 좀 살리셔가지고 만화를 그리시는 완성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럼 스토리를 따로 해서 보내시는 게 아니라 네. 콘티를 바로 다이렉트로 보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좀 글로 된 형태랑 네, 그건 만화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콘티 만화는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스토리 작가를 하고 싶으시다 하면 일단 콘티를 그리는 방법은 아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그게 어쨌든 만화가에 속하기 때문에 만화 그리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림 작가님과도 원활하게 소통을 하면서 만화를 그릴 수 있으니까요. 이게 그냥 글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구성력 자체가 중요한. 그러니까 칸을 갖다가 나눠서 약간 옛날에 했던 그 우리 졸라맨처럼 네네 그런 식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라도 구분이나도 할 수 있게끔 약간 네. 구역을 그려서 거기다가 이제 글을 갖다가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만화는 칸으로 시간의 그쵸. 간격을 나누잖아요. 그 칸 안에 어떤 인물이 배치되고 어떤 대사까지 들어가는지는 그쵸. 네, 배분을 해줘야 이제 그림 작가님께서 그리실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런 접근이면은 확실히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소설 쓰는 거랑 영역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저는 당연히 스토리 작가는 오히려 소설 쪽에 가까울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구나. 납득이 됐어요. 아마 소설 한 토막을 가져다가 만화화를 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일단은 세부 묘사를 다 빼야 되고 대사와 행위를 남겨야 되는데 그 대사와 행위도 어느 칸에 어디까지 배치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을 만화 스토리 작가가 담당해서 배치를 해줘야 그림 작가님께서 그 다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요즘에 보면은 소설 원작 웹툰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콘티 짜주는 담당이 또 네, 되게 맞아요. 많이 구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 지인들한테도 작가님 소개시켜달라는 얘기 되게 많았어요. 네, 콘티 그릴 사람 없다고. 되게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여기저기 좀 많이 살펴보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건 약간 희곡이라든지 그런 류의 각본에 비슷한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보통 그분들이 이제 작업하실 때 그 러프 스케치를 정말 콘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만화 편집부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거기 담당 편집부 에디터가 이거 체크해서 뭐 펌펌을 갖다 받고 나면은 그걸로 이제 다시 작화로 넘어가서 이제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예전에는 만화 기자들이 역할이 지금 PD랑은 또 달라갖고 그쵸. 예전에는 많은 부분에 관여를 하고 뭐 정보가 맞아요. 필요하면 많이 제공도 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작가 입장, 작가 성향에 따라 다를 건데 그런 식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되게 작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작가들이 있고,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진짜? 이제 웹툰 작가들도 많이 만나고 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하는 자유도를 되게 원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금 웹툰 시스템이 되게 맞는 거고 사실 뭐 어느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화 작가
만화 기자의 그 공생관계가 요즘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제 그 일본 친구가 소학관에서 그 만화 기자를 했었어요. 그거 할 때 이제 거의 왜 만화책에서도 가끔 일본 만화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편집자가 가가지고 막 이렇게 쪼고 막 같이 막 이거 인쇄해서 먹칠하고 선생님 어디까지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래서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데에서 오는 유대감을 되게 많이 느끼나 봐요. 그래서 네. 일본은 작가가 기자 따라서 옮기고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제가 들은 얘기가 저번 얘기 나왔지만 코가윤 작가가 지구인을 연재를 거의 10년 넘게 쉬었었는데 그 기자 따라서 옮겨간 데서 완결을 냈다고 들었거든요. 그 유대가 되게 있긴 하죠. 근데 작가님은 정말 저도 작업을 같이 하면서 느꼈지만 움직이는 원동력이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좋아서 하는 거. 네. 덕심이요? 덕심. 그러니까 작가님이 이거를 남편 만화를 끝까지 유료 연재 안 하고 끝까지 완결을 우직하게 냈던 게 이해가 됐어요. 나중에는. 저는 처음에는 사실 저도 이제 업계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왜 무료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을 안 가졌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뵀을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림 작가 붙여서 하시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런 제안을 많이 받으셨겠죠. 그쵸? 물론 저는 그거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팬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좀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 하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작가님이 이거를 그냥 무료로 계속 끌고 왔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취미, 자기 스트레스 해소의 방편이고 하니까 그거를 상업적인 걸로 오염을 시키고 싶지 않으셨던 거 아닐까? 다른가요? 그렇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비슷한 뭔가 맥락이라고 해야 되나? 연장선상에서 저는 좀 그것도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어딘가에 묶여서 나도 공개가 어렵고 나도 자유롭게 쓰기가 어려운 상태면 그만큼 다양한 어떤 설정이나 2차나 뭐 번외편이나 에필로그나 이런 게 만들어지기 힘들지 않을까 해서 좀 자유롭게 나도 쓰고 싶고 다른 분들도 본인이 SNS나 아니면 뭐 커뮤니티 인터넷 이런데 그냥 제 만화 짤을 가져가서 웃기다 이러면서 되게 그냥 그렇게 그러면서 노시고 그러길 바랬었어요. 상업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묶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자유롭게 좀 이용해 주셨으면 그런 마음으로 했었었죠. 앞으로도 계속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아유, 아니에요. 그냥 오타쿠예요. 이것도 오타쿠라서 하는 거지, 사실. 오늘 정말 그 귀한 게스트 장진 작가님과 함께 한 시간 어떠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작가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 오늘 일단 저한테 집중되는 게 너무 좋았고요. 네. 예, 만화가 완결이 난 지도 1년이 넘었는데 좀 잊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 같지 않고 막 나 혼자 이렇게 아직도 단행본 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 빠르니까 네, 나만 약간 이 작품에 묶여있는 느낌이 되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빨리 놓고 어디론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막 했었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만화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옛날 얘기도 하다 보니까 되게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어서 너무 좋았고 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그럼요. 출연해 주실 거죠. 네. 서울 올라올 때마다 일정 맞는지 확인해. 그거 좋다.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BL 코너에 오셔도 저희 BL 코너.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또 제 만화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신중해져가지고 자꾸 말을 고르게 되는데 이제 만약에 다른 작품을 또 얘기할 기회가 있거나 하면은 오늘 그래서 결국 저 머리에 남는 거 로트킹이랑 킹프리란 말이에요. 약간 이렇게 좋아하는 걸 또 얘기할 수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시면은 또 나오겠습니다. 다른 친구분 데리고 나오셔도 돼요. 맞아요. 같이 오셔도 됩니다. 네. 내일 녹음 잘 하시고, 저도 너무 가고 싶은데.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서 나 느끼고 싶고. 작가님과 함께 한 시간 너무 행복했고요. 저희 지금 지금 좋아서, 얼굴에서 지금 광이 납니다, 다들.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이전 녹음들과 달리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 뭔가 분위기가 달라. 아, 그래요? 전에는 뭔가 흥분의 도가니였다면 처음이어서 지금은 매우 훈훈하네. 정말. 처음이어서 그래요. 사람은 이제 작가님이 또 워낙 편하게 내가 봤을 때 작가님 분위기에 따라가서 그런 것 같아. 네. 그것도 너무 있고. 우리끼리 있으면은 안 되겠다. 작가님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준비해왔는데 요런 말은 꼭 하고 가야겠다 이런 거. 노래를 부르신다든지. 아니요. 그러게 노래할 시간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러게 잘했다. 오프닝부터 딱 했어야 했는데. 남편 만화 1, 2권 절찬 판매 중이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한 땀 한 땀 그렸으니까요. 아마 재밌으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포스타입도 혹시 시간 나시면 들어가서 즐겁게 감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덕후에 의한 덕후를 위한 본격 프로 덕후들의 방송 닥덕후에서는 청취자 참여 코너가 있습니다. 프로 덕질러 청취자들의 기상천외한 덕질 사연 덕질 나 여기까지 해봤어 요런 코너가 있고요. 두 번째는 덕질하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 우리가 업계 인맥 총동원해서 알아봐줄게. 뭐든지 흥신소가 있습니다. 네, 응모 방법은 팟빵 닥덕후 페이지의 공지란을 확인하시고 응모 많이 부탁드려요. 기대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첨이 되신 분께는 뭐라도 지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커피 쿠폰이라도 쏠게요. 네. 예, 다시 한번 오늘 출연해주신 장진 작가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언제나 든든하게 보필해주시는 우리 쌀로별님 그리고 담비님 활약도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프로 덕후분들 우리 프로 덕후분들 뭐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네네. 그래서 그럼 여러분 감기 몸살 코로나 조심 또 조심하시고 인생은 질덕의 전과 후로 나뉩니다. 네, 덕질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세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